요즘 혹시 이런 뉴스들 보셨어요? 뭐 강남 한복판에 코인 환전소가 성행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여를 코인으로 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 이런 거요. 네, 저도 봤습니다. 흥미로운 변화죠. 그렇죠. 예전에는 비트코인 하면 뭐 그냥 투자 이런 얘기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진짜 뭐랄까 돈처럼 쓰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중심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 변동성 큰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내리지도 않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될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이 일상화폐로 쓰이기 어려웠던 것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 변동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 크죠. 오늘 5천 원짜리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샀는데 내일 이게 10,000원이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면 이번엔 가게 사정인이 난감하고요. 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야, 이거 가격이 좀 안 변하는 코인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정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름 그대로 가치가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인 거죠. 보통은 1달러 가치에 딱 고정되도록 설계를 해요. 아, 1달러.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의 달러.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걸 어떻게 1달러에 묶어두냐, 그 가치를 유지하는 설계 방식이에요.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 설계 방식. 네, 궁금하네요. 제일 뭐랄까 기본적인 거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은 법정화폐 담보형이에요. 실제 돈, 그러니까 달러 같은 걸 은행 같은 기관에 예치를 하고 그 예치한 금액만큼만 딱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아, 1달러 맡기면 1스테이블 코인 주고 이런 식이군요. 네, 정확히 1대1이죠. 우리가 잘 아는 USDT, 테더라고 하죠. 그리고 USDC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마트 상품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 마트 상품권. 1만 원 내면 1만 원짜리 상품권 받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건 진짜 이해가 쉬운데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그 맡겨둔 달러가 진짜 안전하게 있나? 투명하게 관리되나? 이런 걱정은 없나요? 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발행사의 투명성, 또 규제를 잘 지키는지 이런 게 늘 이슈가 되고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방식도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암호자산 담보형입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는 방식이에요. 아, 코인을 담보로 또 다른 코인을? 그렇죠.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방식인데요. 근데 문제가 담보로 맡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막 움직이잖아요. 네네,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빌리려는 스테이블 코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1.5배나 2배 정도 가치의 암호화 자산을 담보로 맡겨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정적이니까요. 아, 담보를 엄청 넉넉하게 잡는 거군요. 이건 법정화폐 담보보다는 구조가 좀 더 복잡해 보이네요. 그럼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알고리즘형입니다. 이건 앞에 두 방식과 다르게 실물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다고요? 네. 대신 어떤 미리 짜놓은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코인의 수요와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가격을 1달러에 맞추려고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와,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만요. 되게 혁신적인 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흥미롭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2022년에 있었던 루나 사태 기억하시죠? 아, 루나. 네, 기억하죠.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때 UST라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그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말 순식간에 가치가 0에 가깝게 폭락했었죠. 그래서 이 방식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그 루나 사태가 정말 이 안정성 설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강남 환전소나 월급 직업 같은 사례들은 이걸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 진짜 돈처럼 쓰이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기축통화요? 네. 예를 들어서 은행 없이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 우리가 디파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는 대출을 해주거나 이자를 줄 때 기준이 되는 돈으로 쓰이고요. 또 NFT 거래할 때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활동할 때도 결제 수단으로 아주 활발하게 쓰입니다. 하긴 가격이 막 오르내리는 코인으로는 뭘 사고 팔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경 간 송금할 때도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싸게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 모든 게 결국 그 안정적인 가치 유지 설계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게 아니라 기존 금융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이어주는 실질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을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경제 활동을 돌게 하는 디지털 현금 흐름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디지털 현금 흐름. 이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안정성 때문에 실제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이미 150조 원을 훌쩍 넘었고요.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관련 규제를 만들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기업 모두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뭐 디지털 동전 이런 게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 인프라 설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언급했던 그 뉴스 속 현상들이 바로 그 증거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또 규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일상에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그 1달러 가치를 딱 유지하는지 그 핵심 기술인 패깅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